여러분 안녕하세요, 톡산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Z 플립 3 일주일 사용기를 들고 왔습니다. 폴더블이라는 신선함과 그리고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. 실제로 써봤을 때 어땠는지, 뭐가 좋고 뭐가 아쉬웠는지 말씀드릴게요. 뭐니뭐니 해도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장점은 열었을 때 6.7인치, 접었을 때 그 절반인 아주 아담한 사이즈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. 접었을 때도 그렇게 막 두껍지가 않아요. 그냥 무선 이어폰 케이스 정도. 개중에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보다 더 얇기도 하더라고요. 일반 청바지를 딱 입었을 때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요. 와, 진짜 휴대성 최고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접어서 펴는 동작이 가끔씩은 불편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한 손에는 커피를 딱 들고 한 손에는 Z 플립 3를 이렇게 들고 다닐 때 휴대폰을 딱 열고 싶은데 이게 한 손으로는 절대 안 열린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커피 들었던 그 손에 엄지손가락을 좀 빌려서 이렇게 좀 열어줘야 하거든요. 그럴 때 정말 사소하게 불편한 순간들이 있긴 있었는데, 워낙 이렇게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휴대성에서는 너무나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.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편리함을 주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이제 뭔가 먹고 있을 때, 영상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했고요. 그리고 촬영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치할 공간을 막 찾는데 Z 플립 3는 진짜 그냥 이렇게 놓고 아무 때나 촬영해도 되니까 좀 사진 찍을 맛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촬영했을 때 항공샷 많이 찍잖아요. 항공샷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한판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찍으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. 심지어 여기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너무나 편리했고,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보통 촬영하실 때 많이 보이시는 그런 포즈들이 있죠. 이렇게 촬영해도 돼요. 이렇게 딱 받치고 촬영하면 흔들림도 좀 덜하고 결과물을 봐도 회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제대로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. 휴대폰이 반으로 접히니까 이런 편리함이 있네? 이렇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Z 플립 3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. 커진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.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은 갤럭시 워치 정도의 느낌이었어요. 이 안에 위젯들을 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여기서 정해진 7개의 위젯만 넣을 수가 있어요.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했을 때 좋았던 점은 휴대폰을 열지 않고 메시지, 유튜브 알림, 부재중 전화 이런 알림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고요. 기존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시계 같은 거 보고 싶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한 번쯤 버튼을 눌러줘야 되잖아요. 근데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가 항상 켜져 있어요. AOD를 지원을 해서 그냥 정말 워치처럼 시계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미팅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데 약간 눈치 보이는 순간, 그럴 때 그냥 한번 눈길만 딱 줘도 돼서 그게 참 편리하고 좋았습니다. 다음은 삼성페이인데요. 역시나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편해요. 커버 디스플레이의 아래에서 위로 딱 올리면 삼성페이가 열리거든요. 지문이 측면에 있어요. 엄지손가락만 딱 갖다 대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. 보통 열으려면 두 손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이렇게 지문이 온스크린 지문 인식도 좋지만 특히나 Z 플립 3의 지문 인식이 측면에 있다는 건 완전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에 GIF를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는데요. 저도 이렇게 제 영상을 딱 짤로 넣어놨거든요. 이게 그냥 재밌는 짤 같은 거 넣기도 좋고, 아이돌 사진들 있죠? 그런 것들 넣기도 너무 좋아요. 사진들도 최대 15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그 사진이 달리 보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.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7개의 위젯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. 약간 경직된 사용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예 삼성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서드파티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보다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가 좋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Z 플립 3의 화면 밝기가 1200니트예요. 전작보다 화면 니트가 좀 좋아져서 야외에서 햇빛이 쨍할 때 있죠? 그때 영상을 보기에도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Z 플립 3를 언박싱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120Hz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진짜 사용하면서의 만족감을 정말 많이 느끼게 하고, 아, 이게 프리미엄 휴대폰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120Hz로 설정해놨을 때 배터리 소모가 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긴 했는데요. 그래서
그래서 저는 아예 빅스비 루틴을 지정을 해뒀어요. 배터리가 한 20 정도 되었을 때는 60Hz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놨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배터리가 좀 넉넉할 때는 120Hz 사용하시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Z 플립 1세대를 제가 딱 열어보고 만져봤을 때는 좀 만질 때마다 지문이 묻는다. 저도 촬영을 하면서 계속 막 닦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덜하더라고요. 눈에 띄게 지문이 엄청 묻는다.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. 그리고 Z 플립 1세대는 딱 만졌을 때 조금 폭신폭신한 느낌이 더했거든요. Z 플립 3는 딱딱합니다. 근데 S21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같은 딱딱함인데 Z 플립 3는 조금 부드러우면서 살짝은 늘 것 같은 그런 딱딱함이 있어요. 그치만 터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막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과 이질적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힌지 부분이 눈에 보이기는 해요. 그치만 사용하고 싶다. 가벼우니까, 휴대하기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카메라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나 그 갤럭시 휴대폰은 딱 카메라 촬영했을 때 약간의 뽀샤시 느낌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Z 플립 3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도 갤럭시 휴대폰 안에서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Z 플립 3 좋아하시고 SNS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전면 카메라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카메라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적당하게 예쁘게 좀 나오고 전면 카메라 촬영하는 것도 누구 촬영하기 쉽다 보니까 혼자서도 설정샷 있죠. 이런 거 찍기 너무 좋아요. 굳이 막 삼각대, 그립톡 이런 거 장착 안 하고 그냥 빠르게 촬영하고 자리 뜨기에 너무나 좋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또 얼굴도 예쁘게 좀 뽀샤시하게 나오고 하니까 진짜 SNS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Z 플립 3의 전면 카메라를 후면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. 반면에 이제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그 특유의 그 색감 대비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느껴지긴 했어요. 그리고 딱 촬영을 했을 때 약간 동화적인 느낌으로 촬영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색감 대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아쉬운 부분도 느껴지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S21 울트라랑 결과물을 보았을 때 확실히 뭐 S21 울트라랑 비교할 거는 좀 어려워요. 왜냐면 S21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가 들어가 있는 너무나 좋은 카메라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어렵지만 Z 플립 3도 뭐 그에 견주어서 광각이나 초광각의 경우에는 괜찮은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요. SNS 업로드용 이 정도로는 정말 충분히 사용할 정도인데 확실히 망원 카메라가 빠져 있다 보니까 확대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느껴지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Z 플립 3에 HDR10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어요. 그래서 빛의 위치를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기에 좋았어요. 그런데 카메라를 촬영하다 보니까 반으로 접었을 때 그 상단에서도 그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 좀 많이 열감이 느껴졌습니다. 다음은 배터리인데요. 제가 배터리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점은 풀 HD 유튜브 영상을 계속 돌려봤거든요. 근데 영상을 돌리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막 배터리 소모가 쭉쭉쭉 빠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.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가 좀 오래 가네?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카메라를 좀 촬영을 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배터리 소모가 쭉쭉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 사용 내역을 쫙 봐도 카메라를 했을 때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Z 플립 3를 통해서 딱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로는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 스피커폰으로 딱 받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제품을 열고 통화 버튼 눌러서 받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정을 마치잖아요. 그러면 열어서 터치 안 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시고요. 접근성, 그리고 입력 및 동작에 들어가 주세요. 전화 받기 및 끊기가 있거든요. 여기서 열어서 전화 받기 이거만 딱 터치를 해주시면 전화 올렸을 때 그 옛날 감성 이렇게 딱 열어서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서 재밌고 좀 특별했습니다.
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IPX 8등급 방수 지원된다라는 거는 비가 오는 날,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비 모시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편리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 구매할 예정이시라고 하면 케이스를 반드시 장착할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 케이스를 딱 열고 바닥에 두었을 때 진동이 막 울리잖아요. 그럼 얘가 좀 움직이더라고요. 거의 걸어가는 느낌으로 움직여서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케이스는 좀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선 배터리 공유가 돼요. 이렇게 딱 열고 갤럭시 워치 놓으면은 배터리 충전도 되거든요. 근데 원래 Z 플립 3 자체가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갤럭시 워치를 충전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,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워치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니기가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딱 두고 충전하기에 괜찮겠다 싶었습니다. 네, 오늘은 Z 플립 3를 언박싱하고 그리고 일주일 사용했던 저의 그 후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. 솔직히 뭐 폴더블이라는 새로움 그리고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이긴 한데,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호기심에 이제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좀 크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물론 뭐 배터리나 카메라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이 보이죠. 그래도 전작보다 훨씬 더 낮아진 가격, 아담한 사이즈, 그리고 펼쳤을 때 이 6.7인치의 대화면, 이런 것들의 장점은 진짜 폴더블이라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주지 않았을까.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또 일주일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. 사용하면서 만족했어요. 계속 이제 들고 다녀도 너무나 부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. 혹시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은 Z 플립 3 잘 사용하는 방법, 그 팁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